자, 32번부터 보겠습니다. 용도지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인해서 용도, 사용 용도죠. 용도, 지역이 결정되고 이걸 세분화시켜주는 게 지구, 그리고 구역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용도지구란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모하는 데 있다. 기능 증진 도모하는 데 있다. 맞습니다. 물론 그 내용의 결정은 지역, 지구, 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읽어볼까요?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자, 키워드는 뭐예요? 용도지구란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만 정확히 체크합니다. 국토개법 2조에 있어요. 조문을 그대로 썼네요. 다음은 보호지구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구 중에서는 보호지구가 있단 말이죠. 보호하려고 해요. 자, 보호지구에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연상 단어는 이렇게 떠올립니다. 보호지구, 여러 지구 중에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 지구인데요.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지구에는 여러 불교 용어죠. 중생의 역사가 살아 숨쉬니까 줄이면 중생사입니다. 중생사. 뭐예요? 지구를 보호한다 생각하시고 중생사, 중요시설 보호지구, 중생, 생태계 보호지구, 중생의 역사, 중생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로 나눠지고 있다. 뭐라고요? 보호지구는 지구를 보호하자. 지구에는 중생의 역사가 있다.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용도지구의 지정은 국토개법 37조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그 세부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죠. 보호지구, 역사문화 보호지구 있죠.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우리가 많이 봅니다. 중요시설도 있죠.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도 있다. 다음은 34번입니다. 본문 뭘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이런 경우는 나중에 육성하는 거죠. 산업과 관련해서 공업기능, 유통과 관련해서 유통이라는 게 물류 흐름이죠.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 지역을 말한다. 동어 반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공업으로 연결하면 되겠고, 유통은 유통, 물류 유통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따라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 공업기능, 유통 물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죠? 개발진흥지구에는 시행령 31조에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공업기능을 산업 관련해서 공업기능 떠올리면 되겠죠. 유통은 유통 물류 기능. 즉 산업단지들이 밀접한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업 기능을 강화시키고 거기서 생산된 것들을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지구죠. 다음 35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구 이외에도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새로 용도지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시험이나 5급 공채 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같은 데 보면요. 시도지사가 여기를 산업단지 지역으로 지구로 무슨 지구로 지정을 하자. 그래서 지정해가지고 공모대에서 사업자도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가장 핵심은 시도지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 이외에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이 가능하다. 알아두십니다. 안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겠죠. 신설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37조에 아예 조문에 있어요. 이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뭘로 한다? 관리계획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고도지구. 용도지구에서 고도 제한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하는 거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고도 제한을 하는 지구입니다. 높이를 초과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느냐? 그게 고도지구의 개념이에요.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구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도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아예 시행령 74조에 있습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은 37번입니다. 자연 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도축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자주 나왔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78조에 있죠.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 있는데요.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면 4층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21호에 보면 도축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 그 안에 도축장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번인가요? 38번 세개 이상 노선 교차 지역들이 있죠. 가끔 보면은 그런 3개 이상의 노선 교차 지역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가 1km 이내입니다. 1km 이내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40조에 ES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1km를 기억하세요. 3개 이상의 노선을 교차하는 지역, 대중교통의 결절지가 되겠죠. 서로 만나는 곳이니까 1km입니다. 1km 이내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 1km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3개 이상, 이것도 기억하세요. 3개 이상 노선 교차 지역의 1km 이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다음은 39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할 수 없어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의제 제도는 제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의제라는 제도 자체가 있어요. 의제는 보통 주된 인허가라는 건 인가 또는 허가예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의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게? 관련 인허가가 의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법 11조에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신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을 할 때도 건축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얘는 건축법이었죠. 근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신축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있어요. 제56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만약에 A행정청이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게 B행정청이다. 그럼 과거 같으면 A행정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리고 B행정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구가 2개나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창구를 단일화시켜 주는 겁니다.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게 바로 이게 의제 제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A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서류를 같이 A행정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A행정청은 내부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요. 협의 절차를 거쳐서 A행정청이 처분서를 발령할 때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내주는 거. 이게 바로 의제제도예요. 인허가 의제제도라고 부르죠. 건축법 11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33조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뭐냐? 잘 보세요.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즉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 아까 봤던 것처럼 건축법이나 중소기업 창업진흥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일정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뭐가 의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토계획법 의제 제도라는 것 자체가 난해하고 어려운 개념이에요. 국토계획법 56조의 개발행위가 의제되거나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일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의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 그런 규정이 개별법에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입지규제 최소 규역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그냥 도매금으로 의제가 돼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 내용 결정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만 입지규제 최소 규역이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제 같은 건 알 필요 없어요. 어렵죠. 일반인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의제가 될 때 한꺼번에 의제가 되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때는 항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의하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할 수 없어요. 안 된다. 이거 알아두세요. 핵심 키워드는 뭐겠다. 국토계획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하지 않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뭘로 해야 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질문 한번 볼게요. 틀린 질문 한번 볼까요? 다른 법률에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어요. 의제가 되더라도 도시공관리계획이 의제가 되더라도 그 관리계획의 내용 중 입지규제 최소 구역만큼은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눈에 발라야 돼요.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결정되면 부설주차장에 관한 그런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혜택이 좀 있는 거죠. 자, 적용 특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법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 기반시설 중,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에 폐차장이 포함되느냐? 여러분, 폐차장은요, 보통 우리가 폐차를 시키잖아요. 폐기물이 나오면 사실 재활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 재활용, 이런 산업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허가받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환경 규제입니다. 왜냐면 이런 폐기물 재활용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막 찌고 녹이고 이런 거 하면서 유해 가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폐차장 시설은요, 교통시설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통과 상관없이 이제 폐차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폐차장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보통은요, 폐기물, 재활용 이런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예요. 환경규제. 따라서 폐차장 같은 경우는 얘는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되는 것이 교통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예요. 교통시설은 우리가 주차장 영원히 주차하지는 않잖아요. 폐차장은 영원히 주차하는 거지만 여기는 주차에다 또 가겠죠. 차량 검사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교통이죠. 교통이라는 건 흐름 아닙니까? 흐름. 주차했다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차량 검사 들어왔다 검사 받고 나가고 면허시설도 다 마찬가지예요. 폐차장은 폐차 끝. 그래서 폐차시설 가면은 여기서 뭐 엔진이라든가 부속품 다 분류하고 녹이고 막 찌그러뜨려 가지고 나중에 재활용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버리니까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죠. 폐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나머지는 쭉 보시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것 같으면 기본 강의 들어야지. 지금 우리가 시험 막판에 가볍게 정리하는 거니까. 공간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느냐? 자연장지가 뭐예요? 보통 화장에서 유골을 우리가 수목장이라고 하죠. 나무 밑이나 화초 밑이나 잔디 밑에다가 자연장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공간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모셨는데 거기서 평장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자연장지입니다. 보면은 그 때 입혀가지고 잔디 때 입혀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모셔요. 보통 나무 밑에 수목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자연장지인데 그 세종시에 있는 은하수공원 가봐도 그 이런 장지 옆에는 자연장지 옆에는 보통 당연히 화장시설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통 보건위생이 문제가 되는 보건위생 시설이죠. 공간시설이라고 하면 막 광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자연장지,
화장장 이런 거 떠올리세요? 그건 보건위생 시설에 해당됩니다. 기반 시설 중에서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뭐 주차장 어쩌고 유통공급시설 가볍게 보시고, 보건위생 시설에는 이런 장사시설, 도축하면은 뭐 피 씻어내고 막 이래야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의료종합시설 같은 경우도 의료 폐기물도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위생과 관련돼 있죠. 왜냐면 잘못하면 병원군 같은 게 외부 유출될 수 있으니까.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 뭐 폐기, 재활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도 폐수가 나가는 거니까 하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폐차장, 이것도 폐차시키는 게 폐기물, 재활용이 여기서 같이 나오잖아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43번입니다. 보건위생시설, 우리 아까 자연장지 봤죠? 폐기물 재활용, 이건 뭐였어요? 자연환경 기초시설이었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혀 달라요. 보건위생시설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된다고 방금 얘기 드렸어요. 보건위생시설 시험에 나왔던 건 뭐다? 자연장지 이런 것들이죠. 다음 44번입니다. 자동차 전류장의 교통광장. 교통광장이 뭐냐? 도보를 기억하세요. 사람이 이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역전화 광장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철도라든가 항만에 보면은 광장이 있잖아요. 그런 걸 교통광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사람들이 도보로도 다닐 수 있는 경우예요. 자동차 정류장은 상관없는 거죠, 지금. 자동차 정류장이 교통광장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하면 이제 터미널, 차고지 이런 것들이죠. 공동구가 뭐예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이것저것 무슨 뭐 케이블카도 있고 뭣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무슨 수도관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쪽으로 다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 완전 지하가 난맥상이 되겠죠.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잘못 파다 보면 엉뚱한 거 건드려서 막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하의 교통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선들이 지나가는데 공동구, 나중에 보면 이 공동구가 딱 있어서 이 안으로 다 지나가게 하면 나중에 이 공동구에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용이해지잖아요. 이런 공동구는 일단 200만 제곱미터 초과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 우리가 공이, 공구, 공이, 뭐 우리가 총으로는 뭐 공이라고 얘기하죠. 공이만 정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동구는 200만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을 초과했을 때만 공동구를 설치해요. 그래서 지하에 매설된 것들의 난맥상을 어느 정도 교통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구 설치구역,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하네요. 공동구 설치구역은 좀 두 문자를 암기해야 돼요. 왜냐면 뭐 논리가 없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공동구 설치하는 거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라는 거 기억하고, 택시 정비, 택시 정비 기사를 공천했다. 내년에 선거네요. 공천인데 여기는 청으로 하겠습니다. 택지 개발, 도시개발 지역, 그리고 정비구역, 경비라고 기억하세요. 택시 경비를 경비 기사님들 많이 고생하시죠. 아파트 경비라든가 여러 경비분들 고생하세요. 경비를 공천했다 기억하면 되겠네요. 공동구, 경비를 공천했다.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그리고 공공주택, 도청 이렇게 기억합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경제자유, 정비구역, 공공주택, 도청 이전 이렇게 기억하세요. 택시 경비를 공천했다. 경비 공천. 공동구에서 택시 경비를 공천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따라서 공동구 설치구역 한번 볼까요? 택시, 택지개발, 시, 도시개발구역, 경비, 경제자유구역, 비, 정비구역, 공천, 공공주택지구, 공천,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기억하세요. 밑에 한번 볼게요.
도시계획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을 모두 골라봐라. 경비예요, 경비. 경비 아저씨들 너무 고생 많이 합니다. 공천을 했다. 공공주택 여기 해당되네요. 경비, 정비구역. 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천, 공공주택, 공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경비, 공천, 경제자유구역, B가 정비구역이죠. B. 그 다음에 공공주택,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관련해서 이거는 좀 두 문자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57번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할 때, 자, 우리가 보통 음원 관련해서 가수협의회 있잖아요. 가수협의회 기억합니다. 가스관, 수, 하수도관, 협의회 심의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공동구 설치하는데 공동구 협의원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가수협의회, 가스관, 수, 하수도관 두 가지 기억합니다. 또 나왔어요. 공동구 협의회, 가수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 가능한 거 가스관, 수, 하수도관 두 가지 기억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네. 가스관,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입니다. 가수협의회에서 이 수도관 떠올리지 말고, 수도관 떠올리지 말고 하수도, 버리는 거 하수도 생각하세요. 하수도. 다음 적정성, 타당성 이 검토를 보통 5년마다 하죠.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 계획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 10년 지나면 그냥 강산이 변하잖아. 도시가 완전히 변하죠. 5년마다 해야 된다. 공동구 관리자의 이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5년. 다음. 자, 광역시설 설치.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거예요. 광역시설은. 공동구와 상관없어요. 도시 광역시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 시설 규정에 따라서 광역시설을 설치한다. 다음.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면 시장 군수가 제일 먼저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 안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자, 같은 도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면 시장 군수가 제일 먼저 협의. 첫 번째는 협의입니다.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도지사가 하는 거죠. 밑에 한번 지문 한번 볼까요? 시군관리계획시설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군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장관은 자기는 국가사무와 관련된 것만 하면 되지. 도와 관련된 걸 왜 얘가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먼저 거치고 협의가 안 되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한국토공.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법이 인정한 공법인입니다. 토공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신력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는 거죠.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시설 사업 시행을 할 때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행보증이 불능에 빠질 이유가 거의 없단 말이죠. 국가는 국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행보증은 예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지방채가 있으니까. 이행이 불능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행보증금 예치 자체가 필요 없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권. 이거는 사실은 고등고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부지 매수를 하면, 공익사업을 해서 부지를 매수하면 우에 있는 건물도 같이 매수해서 철거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되는 건 대지에 한정되고, 대지에 한정되냐? 아니죠. 대지에 있는, 매수 청구가 대지에 한정되면 그 위에 건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물 자기가 철거해서 갖다 이전해 줘야 돼요? 아니죠. 건물을 제외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건물같이 같이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주거용이냐 상가용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금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상가 건물 막 가건물 줘가지고 보상금 따내려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건물을 제외시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대지 한정된다? 부지 매수 청구? 그럼 부지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 포함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 매수 의무자는 사업시행자겠죠? 사업시행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매수 결정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이런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민법 배울 때 배워봤나 모르겠네요. 형성권은 권리자가 행사 내지는 청구만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수용 청구권 같은 경우는 다 형성권인데 여기서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형성권이면 매수 청구를 하는 순간 매매가 성립돼 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다?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형성권이 아니게 법에 규정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고 그러고 나서 매수하겠다고 결정했으면 2년 내 사줘야 돼. 첫 번째,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매수 결정 안 되는 날로부터는 2년 내 매수해야 됩니다. 2년 내 매수하고 다시 또 더블로 가. 더블 이상으로 가. 자, 6개월 4배로 갔죠. 그래서 2년이 됐어.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공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통지해줘야 된다. 그리고 통지했으면 그 통지한 날로부터 알린 날로부터 2년 내 매수를 해줘야 된다. 다음, 의무 매수자가 지방공사일 때 지방공사가 그런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 네가 뭔데 채권을 발행해? 채권은 국채, 지방채,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는 거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 기억하세요? 민사에서도 우리가 채권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상환기간은 10년이다. 그리고 이런 시설 결정, 우리 경절청 깔고 이럴 때 다 이걸로 하잖아요. 고실로부터 20년 내 사업 시행을 안 하면 장기 미집행 실효가 돼요. 이걸 장기 미집행 실효라고 하는데 장기여야 됩니다. 적어도 20년 정도가 돼야 장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뭐 경전철을 연장안에 뭐안에 발표돼도 나중에 보면 한 15년 막 이렇게 지나서 나중에 결국 되잖아요. 적어도 20년입니다. 20년. 장기 미집행 실효 20년 기억합니다. 장기 미집행이에요. 10년 정도로 장기라고 보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제 지금이 중요한 거죠. 우리 시험 직전에 15분, 30분 만에 보기 위해서는 쟁점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도모하는 거 맞다.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자, 보호지구와 관련해서 지구를 보호하다. 지구는 중생의 역사가 있다. 중요시설, 생태계, 그리고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로 세분화되고 있다. 세 가지 기억합니다. 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 공업이죠. 공업기능의 확대 또는 유통은 물류유통, 물류기능 중심 용도지구를 의미한다. 기억하시고, 다음, 시도지사는 법률이 정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용도구역 신설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새로운 용도지구를 설정해서 자기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고도지구. 고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그런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신축은 안 된다. 다음,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고 4층 이하에는 도축장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 38번입니다. 3개 이상의 교선도차 지역은 1km가 중요하다고 했죠. 1km 이내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이 의제가 될 때 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국토계획법에 의하지 않고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결정되면 부설주차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교통시설에 폐차장이 포함되느냐. 폐차장은 여기서 끝이야. 교통이 아니죠.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폐차장은 폐기물, 재생, 따라서 얘는 환경 기초시설에 포함되고 있다. 다음, 자연장지는요. 자연장지는 여기서 보통은 화장장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보건위생 시설에 포함되지 공간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어떤 착각을 주려고 하는 거냐면 요즘은 자연장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으로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시설하고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기는 해 사실은.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지금 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연장제는 시체를 소각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건위생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연장제는 보건위생, 공간시설은 광장, 유원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다음, 보건위생 시설의 폐기물 제한해놓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했죠. 보건위생은 아까 자연장제 봤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류장의 교통강제는 역전 앞 광장,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기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정류장의 교통강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정류장에는 터미널 차고지 환승센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교통광장, 광장 안에 교통광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음, 공동구 설치하는 거. 공이만 정비해보자. 공이만 정비하자. 자, 공동구는 200만을 초과했을 때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되는 경우는 경비 아저씨들 택시, 경비, 공천을 했다고 했죠. 경계자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여기 공공주택, 공천, 얘는 뭐예요? 도청 이전 신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정 안 되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공천을 받아가지고 선거에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택시 경비의 공천 꼭 기억하세요. 공동구도 자주 나오니까. 공동구 설치는 가수라고 얘기했었는데 수도관하고 헷갈릴까봐 가수협의회. 근데 이때는 지하로 하수를 버린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공동구는 이제 지하에 공동구를 형성해서 거기에 지하에 매설되는 것들을 같이 모아놓는 데라고 했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가수인데 이걸 수도관으로 기억하면 안 돼요. 하수도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 가능한 것은 가수관, 하수도가 아니라. 다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타당성 검토도 해봐야 된다. 다음 50번. 광역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규정을 같은 시설이잖아요. 공동구 규정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 규정이 적용된다. 다음, 같은 도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먼저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먼저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둘 다 속해 있는 상급 자치단체장, 감독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음,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자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가 없다. 왜? 국채로 이행이 확보되어 있다. 아니, 국채가 아니라 지방채죠. 따라서 이행보증금 예치 필요 없다. 다음, 매수청구를 하면 6개월 내 매수청구는 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주위에 있는 건물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수청구가 이루어지면 매수 의무자를 6개월 내 결정해서 통보해줘야 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내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할 수 없죠.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까지만 할 수 있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루어진 뒤로 장기 빚집행 실효 제로 장기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시행하지 않으면 다음날 실효된다. 다음날도 기억하세요. 20년까지는 일단 봐줘. 다음날 실효가 된다.